영화 헌트의 이정재 감독과 주연 배우 정우성이 토론토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정재 감독이 얼마 전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오징어 게임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축하와 관심은 더 높아졌습니다. 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로이 톰슨홀 레드카펫에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언론들이 참석해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에미상에서 새 역사를 쓴 이정재 감독은 명실상부 월드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고 또 오징어 팀들과 함께 갔었는데 또 의미 있는 상들도 많이 주셔서 너무 기쁘고 또 한참 즐거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쁨만큼이나 무게감도 느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남자가 주연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또 크게 또 의미를 또 다르게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기쁨과 함께 동시에 조금 무거운 마음까지도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우성도 함께 축하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잡고 일단 우선 끌어안고 그냥 웃었어요. 좋아서. 그리고는 소소하게 그냥 차분히 얘기를 하다가 샴페인 한두 잔으로 축배를 들고. 영화 한여 이후 오랜만에 토론토를 찾은 이정재는 첫 데뷔작 영화 헌트로 초청받았습니다. 영화 헌트는 1980년대 실제 사건들을 토대로 조직 내 숨어든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 서로를 의심하는 두 안기부 요원의 갈등을 그린 첩보 액션 드라마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어디까지 영화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역사적인 사실이 왜곡되지 말아야 될 텐데 또 굉장히 또 중립적인 시선으로 영화를 끝까지 완성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감독은 이 영화에서 각본과 연출, 연기자까지 1인 3역을 해냈습니다. 정우성은 군인으로 시민에게 가하는 폭력이 정당한가를 생각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는 등 딜레마에 빠지는 김정도를 연기했습니다.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딜레마나 그 내포하고 있는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잘 배어 있었던 어떤 캐릭터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현장에서 감독님으로서 저 응도라는 인물의 그런 외로움을 멋지게 잘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날 정우성이 이 배우를 자신의 작품에 출연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여 또 한 번의 조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당연히 해야죠. 그래도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죠. 당연하죠. 지금 월드스타인데 갖다 써야죠. 에미상 수상 이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조금 더 성숙한 자세로 이뤄나가자는 얘기를 나눴다는 이정재와 정우성은 그래서 준비된 배우이자 감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지난 8월 전국의 주택시장이 깜짝 상승했지만 2월 이후 정말 많은 지역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8월 전국의 집값은 2월 이후 평균 22%, 즉 20여만 달러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선 특히 옥빌과 런던, 키치너 워터루 지역이 평균 21에서 23% 떨어졌고 해밀턴과 벌링턴 15.8%, 광역 토론토는 13.4%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오른 지역도 있는데 벤크로프트와 세인트마리, 윈저, 에섹스는 같은 기간 10에서 14% 정도 올랐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광역 밴쿠버 지역은 2월 대비 7.4% 하락했으며 프레이저밸리 지역은 11.2%, 칠러왁도 16.9% 떨어졌습니다. 이외에 알버타주 에드먼턴과 캘거리는 각각 9.7%와 9.2%씩, 퀘벡주 몬트리올 집값은 3.1%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평균 집값이 연방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집값 하락폭이 전월 대비 다소 작아졌습니다. 거래 건수 역시 36,914채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캐나다 부동산협회는 2월 이후 처음으로 가격과 거래가 안정세를 보였다며 급격한 조정이 끝나가는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TD 전문가는 광역 토론토 반등이 깜짝 상승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국 주택시장은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BC와 매니토바, 퀘벡주 등 10개 주 가운데 9개 주에서 급격한 거래 감소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전문가들도 연방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을 시장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몬트리올 은행 전문가는 가격 하락을 믿기 힘든 판매자와 자금이 부족한 구매자 사이에 팽팽한 대치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토론토의 주택 구매 예정자들은 금리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우려해 더 신중해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1년 전보다 24% 감소했습니다. 먹거리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지금도 높은 외식 물가가 더 오를 전망입니다. 캐나다 요식업 협회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식당 업주들이 올 연말까지 적어도 5%에서 높게는 15%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높은 에너지가 외식 물가 인상의 주 요인인데 여기에 인력난까지 더해졌습니다. 가스 비용은 22% 올랐고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임금을 올리며 직원을 구하고 있지만 인력난은 여전합니다. 식료품 가격도 치솟아 유제품은 20%, 소고기 16%, 식용유는 20%까지 올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빚을 더하는 식당 업계가 다시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온 겁니다. 게다가 상황이 좀 채 나아지지 않으면서 문을 닫는 식당들도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소비자들도 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인 대다수가 식당 음식과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비싼 음식값 때문에 외식을 전혀 하지 못한다거나 줄이고 있다는 소비자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또 식구가 많은 가족은 음식 가격을 비교해 식당을 고르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식당 직원에 대한 서비스 팁도 부담입니다. 요즘은 아예 단말기에 찍혀져 나오는데 이전 12에서 15%는 사라지고 최소 기준이 18%인 곳이 있는가 하면 이보다 더 많은 팁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서비스에 관계없이 높은 팁을 요구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가 연일 발생하는 총격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미미코 애비뉴와 렉쇼 블루버드 웨스트에서 남성 한 명이 상반신에 수차례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총격이 있기 전 15명에서 20명의 남성들이 집단으로 패싸움을 벌였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유명 관광지 스코미시 시투스카이 곤돌라 케이블 절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 현상금을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배로 올렸습니다. 1년 새 2차례 반복해 케이블이 절단됐으나 범인을 찾지 못한 경찰은 케이블을 절단하는 범인 모습이 담긴 2020년 9월 현장 동영상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000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2년이 지나도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현상금을 배로 인상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9일은 연방정부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추모하기 위해 임시 연방공휴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패스포트 캐나다와 이민성, 연방보건국, 외무성, 고용 및 사회개발, 국회 도서관 등 연방 관련 부처 기관들이 문을 닫고 주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와 대서양주들의 학교와 기업들도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은행과 방송통신, 철도공사 등 연방 규제를 받는 18,000여 곳의 관련 기관과 기업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캐나다 포스트가 이날 업무를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은행연합은 은행별로 시간을 조정해 월요일에도 영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임시 공휴일을 따르지 않기로 해 대부분 기업들이 정상 영업하고 학교에선 여왕을 추모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토론토시는 이날 96초간 묵념하고 지하철과 버스 등 모든 차량은 월요일 낮 1시 96초간 정차하고 여왕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오는 일요일 18일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등 캐나다 전국에서 테리폭스 달리기 행사가 열립니다. 토론토 놀스역과 에토비코, 스카보로 등 곳곳에서 일요일 오전 또는 이른 오후 시간까지 진행되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테리폭스 달리기는 암 환자를 돕겠다는 희망으로 달리기에 나선 테리폭스에 정신을 물려받아 캐나다를 넘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사랑하는 영웅 테리폭스는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의족을 한 채 고통을 참아가며 달리기에 나섰다가 도중 폐암으로 1981년 22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테리의 뜻을 잇는 세계인들이 희망의 마라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17일 오전엔 토론토 한인회가 주최하는 평화 마라톤 대회가 써니브룩 공원에서 열립니다.